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머슬리 영어 이준호 선생님입니다. 네, 숙문고 1학년 친구들, 네,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는 부교재 리딩 엑스퍼트 3 강의 유니트 2의 리딩 2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문에서는 요 이제 덴마크 사람인 데니스라는 사람이죠. 네, 데니스라는 분이 이 생체공학적인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서 본인의 이제 그 팔을 대체하는 그런 로봇 팔을 장착해 가지고 그 감각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좀 기술적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이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팔의 모양을 봤더니 약간 저는 뭔가 더 조금 약간 뭐랄까 뭡니까 마블에 나오는 윈터 솔저 같은 그런 약간 으리으리한 팔 같은 거를 조금 상상을 하다가 실제로 봤는데 약간 조금 되게 좀 귀엽죠. 뭔가 좀 귀여운 팔이고 요게 실제로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통각 같은 거, 감각 이런 것들까지 다 느끼게 되는 이 공을 잡고 있는 귤을 잡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공인가? 그리고 이제 컵을 잡고 있고 실제로 이 안대를 지금 착용을 해가지고 눈을 가리고 본인의 감각을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실험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덴마크이라는 뜻이에요. 덴마크인인 이 사람이 데니스 소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네임드부터 시작한 요 덩어리는 주어 부분에 포함된 이 네임드는 과거 분사야, 형용사야. 그래서 얘는 주어, 동사는 lost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 여러분 요 자리에 이제 was named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능동으로 잃어버렸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또 was lost 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각각 형태 그대로 기억해야 되고 왼팔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에서? 이 fireworks 이런 이제 그 불꽃과 관련된 어떤 사고가 일어난 거죠. When he was in his 20s 그의 20대에 이런 팔을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 9 years later 9년 후에 2013년인데 닥터 실베스토 미세라하고 그의 팀, 요거는 이제 과학자 팀들인 거예요. 그 연구진들이 그 팀들이 허락했는데 소렌슨에게 테스트 하도록 허락을 해주었다 이런 말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를 소렌슨을 가지고 본인들의 이제 그 로봇팔 기술이 적용이 되는 걸 실험을 해봤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니. 자, allow라는 동사는요 자리가 두 개 나올 걸 생각해줘야 돼요. A가 B 하도록 이라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요 B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 둘의 관계는 능동이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왜? 얘가 직접 하도록이라는 의미가 되는 오형식 동사가 된다. 그래서 로보틱 핸드, 로봇 팔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허락을 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특별한 기술이라는 거, 로봇 팔 기술이겠죠. 그것이 let him, 자, let도 뒤에 자리가 두 개 나올 거야. let A, B. 그가 느끼도록, 그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될 것인데 여기 feel이라는 목적격 보어의 형태 한번 보세요. 동사 원형 오고 있잖아. 왜? 요 let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The sense of touch, 그 뭡니까? 느낌인데 만지는 감각이니까 일종의 촉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촉각 또는 아픔을 느끼는 뭐 통각 이런 것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촉각 좀 넓은 범위니까 만지는 감각의 촉각을 느끼도록 허락을 해주었다라는 구조가 됩니다. 전형적인 오형식 문장 간단하게 봤어요. 그 다음에 It was the first successful robotic hand of its kind 라고 했어요. 자, of its kind는 한 단어처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한 같은 종류에서는 이런 의미죠. 그런 종류의 그런 로봇 팔 중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로봇 팔이었습니다. 로봇 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주어는, 동사는 이렇게 간단히 나왔는데 the first successful robotic hand 이게 이제 보어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겠죠. 주격 보어가 됩니다. 이렇게 문장이 가장 첫 번째의 성공적인 로봇 팔 실험으로 했던 그런 같은 종류의 로봇 팔 실험 중에서 이 데니스 소렌슨에게 적용했던 팔이 가장 성공적이었던 첫 번째였던 거죠. 자, 두 번째, the sensory feedback was incredible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감각의 피드백이라는 것은 놀라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따옴표가 돼 있는 말이기 때문에 소렌슨이 이야기했다라는 이 말에 그 사람이 얘기했던 말의 목적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직접 인용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자, 여기서 여러분 단어 센소리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될 텐데 일단은 요거 단어의 공부를 출발을 센스부터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공부를 한번 해볼게. 센스라는 단어는요 원래 기본적으로 명사로 기본적으로 뭐지? 감각이야, 감각. 근데 얘가 동사로 쓰일 때가 있거든. 감각적으로 뭘 느낀다라는 뜻에서 감지하다,
자, feel이에요, feel. 느끼다.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느끼다라는 어떤 동사의 의미에서 확장이 되는 형용사 형태가 몇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sense의 확장판들, 여러 개의 이제 파생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 형용사들이 생김새가 다 비슷비슷하면서 뜻이 구별이 돼야 되거든. 지금 나와 있는 sensory라는 단어가 있고, 자,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애들만 하겠습니다. sensitive가 있고, sensible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비슷하게 생겼고, 센스에서 출발했으니까, 그지? 그리고 뒤에 붙는 말들이 O-R-Y, I-T-I-V-E, I-B-L-E 요렇게 조금씩 달라지죠. 그죠? 우리 이걸 전미사라고 하는데요. 전미사들이 바뀌면서 형용사는 똑같은 형용사지만 다 형용사 형전미사야. 근데 얘네들이 다 형용사인데 뜻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는 감각 자체의, 근데 감각기관, 즉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코라든가 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이런 감각기관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감각의. 두 번째, sensitive는 민감한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여러분 광고 중에 예전에 뭐 뉴트로지나 sensitive foam cleanser 뭐 이런 거, 그 폼 클렌저 이렇게 민감성 피부를 위해서 뭐 그럴 때 있잖아. sensitive, 그죠? 그 다음에 sensible, 요건 IBLE가 ABLE하고 똑같은 거야. 할 수 있는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감지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요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혼동하기 쉬운 어휘들, 혼동 어휘들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3번. 요거 여전히 소렌슨이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장 아예 통으로 가. 그지? 그 사람 했던 얘기 직접 인용문이거든요. 자, 이 문장 잘 보셔야 돼요.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things, 어떤 사물들을, that. 근데 그 사물들이 어떤 사물들이었냐면 I hadn't been able to feel in over time years. over 9 years. 그러니까 내가 느낄 수가 없어 왔었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지난 9년 동안 그래 왔었던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things라는 요 명사,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사물, 물건, 것, things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사물들, 이렇게 복수죠. 그리고 that이 나왔단 말이야. 이 that은 자, 일단 접속사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뒤에 새로 주어 동사 나오니까.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구조를 한번 보란 말이야. 뒤에 주어 동사 덩어리가 had not been able to feel 이렇게 좀 길게 붙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feel 다음에 목적어, 정확히 말하면 보어, 뭐 한 상태를 느낀다라든지 또는 뭐 대상을 느끼는 그 말이 빠져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가 되겠고 얘가 이제 복격, 보어의 자격을 나타내니까 복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뭐 가리키는 선생님들도 있지만은 그 복격 관계대명사라고 가르치는 거는 정식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는 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뒤에 동사에 요 형태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느껴오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은 이 that이라는 요 형태 그대로 기억하고 두 번째 had not been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had pp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be 그죠?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럼 had pp라는 요 시제 한번 보시면 무슨 시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 과거 완료. 이걸 다시 말해서 대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 쓴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과거의 일이 두 가지 정도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선후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느낄 수 없었다라는 시점을 그죠? 지난 한 9년 정도라고 했을 때 이게 먼저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느끼게 된 거잖아. 근데 여전히 이건 또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로 봤을 때는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잖아. 이해되시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다 시제가 과거잖아. 그러니까 그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과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has 쓰시면 안 돼요. 그럼 현재 완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돼버려서 전혀 의미가 맞지 않게 되죠. 자, 그 다음에 could feel이라는 요 형태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이 could를 여러분들이 과거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그냥 일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미래나 현재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성이 조금 낮죠. 그래서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보니까 가정법에 좀 어울리는 표현이고. 그런데 이렇게 동사원형을 썼는데 could를 쓰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능력 상태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내용상으로는 과거가 맞기는 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I, 자, could. 요게 능력의 의미가 되면 be able to의 의미가 있잖아. 그러면 그때 able to feel. 느낄 수가 있었어. 요런 말을, 그지? 요렇게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사실인 거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과거 사실. 근데 과거 사실이면서 능력을 얘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추측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알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문장이고 이 2번 문장은 선별해서 조금 기억을 좀 해주셔야 할 문장이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고 충분히 영작도 가능합니다. 넘어갈게요. To properly test the device 라고 했어. 자, to test, 요게 to 부정사인데 부사가 살짝 껴들어갔어. 이렇게 to 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중간에 삽입이 되는 이런 형태를 분리부정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용어는 기억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얘가 투동사 원형이고 그지? 이 통으로도 다 부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예요? 하기 위해 이렇게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소렌스는요. 착용했다. 이거 wear의 과거형이에요. wear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blindfold 안 되죠. 이어플러그는 귀마개 해줘. 그러니까 다른 감각은 오롯이 차단하고 뭐야? 촉각에만 집중해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용을 했습니다. 목적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then 그러고 나서 he was given different objects to hold with robotic hands 이렇게 나왔습니다. 끊어볼게요. 자, 여기서 동사가 중요한데 was given 이라는 요 동사 형태 좀 잘 보셔야 돼요. 무슨 태니? 수동태야. 자, 요걸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릴게요. give라는 동사는 뒤에 자리가 2개가 나올 걸 예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얘는 같은 대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는 A가 B 하도록이 아니라 A에게 B를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되는 4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4형식 문장.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수동태를 만든다고 한번 해보잔 말이죠. 수동태를 만들면 얘들아 몇 가지 문장이 존재하겠니? 지금 이거 둘 다 목적어란 말이야. 그치? 목적어가 2개이기 때문에 A를 주어로 뺄 때가 있고 B를 주어로 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여기서 진짜 목적어는 사실 B거든요. 그리고 얘랑 자리바꿈하기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 자리바꿈했을 때 전치사 뭐를 써? to를 쓰게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니? 4형식 문장에서 3형식 문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랬을 때 이렇게 B를 직접 목적으로 뺐을 때는 수동태 만들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뒤에 남는 거 to A 그대로 남겠죠. 그럼 B가 A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선생님이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전치사구가 수동태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원래 능동형의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원칙적으로 목적어가 주어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남는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 수동태는 수동태 다음에서의 명사가 없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치? 그런데 요 다음에 전치사구가 남았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얘가 문제가 되는 거야. 잘 봐봐. A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었다. 그럼 A is given. 동사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뒤에 남는 형태가 뭐가 있어? B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뭐가 남았어? 명사가 이렇게 탁 남아버린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야. 수동태임에도 뭔가 능동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주냐면 A에게 B가 주어진다 해도 되지만은 결국엔 A는 누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B라는 사물을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능동처럼 receive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여기 was given이라는 요 말은요. 자, 여기 구조로 따지면 아까 했던 대로 따지면 A랑 B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gave him objects 이렇게 능동이었던 거를 이렇게 쓴 거라는 거 아시겠지? 요 정도 따라오지, 그지? 그러면 그가 받았단 말이야. 다른 물건들을 받았는데 무슨 물건이니 하면서 to hold가 앞에 object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잡을 물건이 되겠죠. 뭘 가지고 잡을 거야? 로봇팔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문장이란 말이야. 되셨죠? 그래서 give의 수동태가 있는 부분이니까 체킹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5번 갈게요. 소렌슨. 고마운 표현. 우리가 익숙한 표현. 나돈니가 나왔다. but 나왔다. 자, 여러분. 나돈니 A but 선생님 올소는 어떻게 된 거죠? 생략됐죠. 자, 이거 누구
누구든지 다 아는 표현이라고 선생님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합니다.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라는 구조로 해석을 하면은, 그지? 그가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동사구가 A랑 B 자리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가 이렇게 덩어리. 여기에서 보면은 그가 무언가를 잡고 있다는 것을, 잡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뭐 할 수도 있었단 말이야? 설명할 수도 있었어. be able to 부정사죠. 그지? 설명할 수 있었다. describe는 설명하다, 묘사하다야. 그럼 무엇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its shape and texture. 여기가 describe 자체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의 모양과 질감을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여기서 it's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명사는 확인해야 돼. 뭐? 앞에 언급된 것. 그죠? 아, something. 이 something이 단수였기 때문에 요거 단수로 받았구나.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 어법으로 there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냈다면 틀리게 되는 거죠. 왜냐 앞에 것이 단수였기 때문에 그 대명사도 단수로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recognized의 목적어 대절이었던 부분이 여기서 끝이 나고 문장이 새로 시작되고 이렇게 이어졌다. 병렬 구조 나돈예의 보도 소비가 있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자, 첫 문장에서는 직접 의문문의 형태로 물었어요. How was it possible that an artificial hand could sense object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원래 어순으로 따진다면은 it was possible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동사하고 주어가 뒤집혔는데요. 자, 원래 주어는 it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it이 가리키는 게 앞문장이 사실상 받아줄 게 없거든요. 여기 앞에서도 가리킬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거 뭐냐면 that을 가리키는 가주어로 보는 거야. 이렇게 it이 대명사 it이 앞에 있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뒤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인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주어거나 가목적어거나. 가주어 가목적어일 때는 이렇게 뒤에 있는 놈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 전체가 명사절. 요 내용이 바로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물은 거죠. 자, 어순으로 따지면은 의문사, 비동사, 주어 이렇게 의문사,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된 거다. 어순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대절 안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질 건데 이렇게 되고 있죠? 아, 아까 했던 단어 sense라는 단어는 여러분 여기 지금 조동사랑 붙어가지고 그지? 동사 자리에 동사 원형 자리에 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인공손이 물건을 감지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artificial이라는 말은 인공의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말 natural이겠죠. 뭐 유치하지만 여러분 인공의 그죠? 자연적인 요로 두 개는 이제 짝으로 반대말이야. 넘어갈게. It was matter of complicated science. 자, 이때 it은 앞문장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 느낄 수 있었던 방식이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 방식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랬는 것이냐, 어떤 방식이었나. 자, a matter 요거는 일이나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과학의 일이야 이렇게 된 거죠. 자, complicated라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잡한 과학의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The device used a sensory feedback system connected to Sorensen's nerves. 자, 요 문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진짜 동사가 예일까요? 예일까요? 제가 이거 본 수업 시간에도 물어봤었는데 connected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보통 ed로 끝나는 말들 두 개가 연달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뒤에 ed가 동사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이때 이 connected는 얘들아 그러면 동사가 됐을 땐 연결하다 했어야 되는데 목적어 없잖아요. 그래서 이 connected는 동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a sensory feedback system이라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즉 과거분사예요. 알겠지? 그래서 연결된 이라는 꼴이고 connecting 하면 또 틀려요. 그쵸? 왜냐면 얘가 연결된 이라는 의미야. 자, 그래서 진짜 동사는 뭐냐면 얘거든요. 그래서 이 장치가 사용했습니다. 피드백 시스템을요. 이렇게 된 거지. 자, 잠깐 조금 설명을 좀 보완하자면요. 요거 시스템이라는 명사를 과거분사인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요 사이에 무엇이 생략된다고 배웠나요?
학교 교과서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 거지. 그래서 시스템 대신나 위치로 받아줄게요. 사물이니까. 그리고 시제는 과거형이니까 was 단수니까 which was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system which was connected to 이렇게 수동의 의미가 살아 있으니까 커넥팅이 안 된다는 얘기가 더 느껴지시죠? 그래서 여러분 be connected to 다음에는 이렇게 명사가 이어질 건데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덩어리의 수동태 표현이구나 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장 좀 중요하니까 선별을 해놓겠습니다. 소렌슨의 신경, nerves, 신경이에요. 신경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넘어갈게요. 미세라 and his team, 미세라랑 그의 팀 전체 주어입니다. built, 만들었어요.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지었다는 뜻이잖아. 센서를 장착을 했다는 얘기야. 어디에? 그 장비 안에다가. 문장 간단하죠. 3형식이고 그 다음에 and, 접속사부터 새로 주어 동사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센서들은 녹화했어요. 뭐를? 텐션 레벨스를. 이게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 긴장도, 긴장의 정도,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텐션 긴장이고 수준이잖아. 만졌을 때 내가 얼마나 감각을 세게 했는지 약하게 했는지 얼마나 이 감각 신경들이 활성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장치가 삽입돼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손 안에. 그 로봇 손 안에 이런 말이겠죠. When it touch or held object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항상 확인한다 이식 가리키는 거. 이건 뒤에 뭐 진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가리키는 거 가조 아닙니다. 앞에 더 핸드라는 로봇 핸드 그걸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 핸드가 더 디바이스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손을 로봇 손이 그죠? 접속사 주어 동사 구조 보면은 만졌다 1번, 잡고 있었다 2번 이렇게 동사가 병렬로 이어지게 되고요. objects 목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자, 한번 해석도 하고 갑니다. 미세라랑 그의 팀은 센서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어디에? 장치 안에다가. 그리고요. These sensors, 이 센서들은 기록했는데 긴장 정도를 손 안에 있는 손 안에서 긴장 정도를 뭐 했습니까? 기록했어요. record는 기록하답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은 그러니까 뭐 할 때 그랬었느냐? 손이 만질 때나 잡고 있을 때 사물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The information about tension levels 이렇게 묶어볼게.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동사 was인데요. 요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 왜 그렇게? 앞에 tension levels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요 자리에 were를 쓰기에 딱 좋잖아요. 근데 수일치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다. 진짜 주어는 the information이었고 얘는 무슨 수? 단수기 때문에 얘도 무슨 수? 단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긴장도에 대한 그 정보, 기록된 정보 얘기하는 거겠지. 그 정보가 변환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뭐로? electric current. 요거는 전류가 되겠죠. 전기 신호로 이렇게 바뀌어 들어가게 된 겁니다. electric current는 전류입니다. 자, be turned into 이렇게 되는 꼴의 형태는 수동태입니다. 자, 요것의 능동형을 먼저 기억을 좀 해볼까요? turn이죠. 그러면 얘는 목적어가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turn A into B 형태로 많이 쓰게 돼요.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A를 B로 바꾸다, 변환시키다 라는 뜻이란 말이야. 되겠지? 그래서 turn 대신에 여러분 change라는 단어를 써도 그렇고 change. 그리고 뭡니까? transform 또는 convert 이렇게 바꾼다 있잖아요. convert가 아니고 convert. 이런 단어들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게 될 때 A를 B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덩어리 표현들 뒤에 자리를 예측을 한번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동태를 만든다 했을 때 얘가 목적어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니? A 하나만 해볼게요. turn 가지고 is turned to B 이렇게 된단 말이야. to는 여기서 into를 썼으니까 into B 이렇게. 그죠? A는 B로 바뀌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니야. A가 B로 바뀌다. 아하, 이렇게 수동태 형태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은
여기 was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또. 이해되시겠니? 그래서 be turned into 이렇게 하나로 기억합니다. 넘어갈게요. Then 그러고 나서 with the help of computer. 자, 요때 의미는 다 부사 덩어리거든요. 이런 도움에 의해서, 덕분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 덕택에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with는. 그래서 the electric current, 전류가 was transformed into, 우리 방금 공부했잖아. 그럼 얘도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은 얘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은 transformed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죠? 그러니까 형태가 똑같습니다. be transformed into 이렇게 만들어진 거. 얘도 마찬가지. 무슨 태? 수동태라는 거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수동태 형태는 시험에 항상 만들기가 좋아요. 어법 문제를 만들기가. 알겠지? 그래서 was transformed into, 그러면 A가 B로 바뀌다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전류가 뭐로 바뀌게 되는 거야? 자, 이 impulse라는 단어는 자극입니다. 뭔가 강도, 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끔 뭐 이런 느낌 있지? 그런 식으로 자극을 준다는 말이야. 강도. 어떤 자극이냐? That nerves could interpret. 자, interpret라는 말은 해석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interpret라는 단어에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럼 이 that은 어떤 성격이 되느냐? 앞에 있는 an impulse라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이해되니? that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인데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시작.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즉 신경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충동, 자극으로, 그죠? 이 자극으로 변형이 되게 된다. 되셨죠? 넘어간다. Finally. 마지막으로 이 these impulse, 이 자극 신호들이 signals, 요게 주어입니다. impulse signals, 요거를 주어로 볼게요. 이게 신호들, 복수니까 이렇게 were sent, 수동태네요. 보내집니다. 되겠죠? 뭐를 타고? through wires. 요거는 전선을 타고. 또 전기신호로 바뀌나 봐요. 그리고 surgically attached. 자, 보세요. surgically attached. 요것은 이거 전기신호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선을 타고 이런 자극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신경세포에 전달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 surgically는 외과적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태로 몸 바깥에서 부착이 되어 있단 말이지. 요거 부사고요. 뒤에 attached를 요거 동사가 아니야. 왜? 동사 여기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착각하기 좋단 말이지. 그럼 얘는 뭐냐? 과거 분사거든. 수식을 뭐 하느냐? wires를 꾸며주거든. 그럼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라고 보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ttaching 안 되겠지. was attached, were attached 다 안 되는 거예요. 동사 아니니까. 그럼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데요? 소렌슨의 위쪽 팔의 신경에 부착되어 있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셨어? 그리고 너네 배웠던 대로 요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는 어떻게 볼 수 있다 그랬어? 요 사이에 주격 관계 대명사 which. 시제는 과거형이고 복수니까 which were, that were 이런 게 빠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가 되니? 시작. be attached to. 이것도 수동태의 꼴로 뒤에 명사 나올 건데 어디에 부착되어 있다. 부착되어 있다, 붙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Miss Sarah explained that sensory feedback has never before been restored and used in real time to control an artificial body part. 이렇게 나왔는데요. 미세라가 설명하기를 대디하라고 설명했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명하는 내용이 실험의 결과적인 내용이겠죠. 결론적인 내용일 거야. 그래서 이 that절이 명사절로 끝까지 쭉 길게 나오는데 요 속에서 우리가 접주동 확인해보자. 접주동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감각적 피드백이라는 것은 has never before, 여기서 잘 봐요. never before라는 거 각각 다 부사란 말이야. 예전에 전혀 없었어 라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 부정을 하는데 has been restored. 아하. 그리고 has been used. 아하. 무슨 말이냐? 여기서 has been
요것이 공통인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have pp가 현재 완료인데 have been pp 쓰게 되면은 이게 뭐가 돼? 그렇지. 현재 완료의 수동이 되는 거잖아.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니? 뭐뭐 되어 왔다. 뭐뭐 해져 왔다. 이런 의미.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의미와 수동의 의미가 동시에 있단 말이야. 현재 완료의 수동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간 거야? 요 조동사 have 뒤에는요. 부사가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각각 다 부사죠. 오케이? 그런 애들은 살짝 묶어주는 습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 형태가 중요하고 각각 요 자리들 병렬이라는 거 느끼셔야 합니다. 과거 분사, 과거 분사. 넘어갈게요. In real time은 실시간으로 라는 뜻이에요. 실시간으로 부사야. To control an artificial body part. 그러니까 통제하도록, 그죠? 이렇게 사용된 적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an artificial body part 했을 때 인공 몸의 부분을, 그죠? 인공적인 몸의 하나의 파트, 부품이 이렇게 복구가 된다든지 사용된다거나 그렇게 시도된 적이 없었다는 거야. 이런 감각적인 피드백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봇팔을 가지고 이 물건을 만졌어요. 그러면 딱 만져가지고 이게 무슨 물건이구만 이렇게 감각을 피드백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적이 예전에는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되셨지? 자, 이거 좀 중요한 표현이고요. 선별을 좀 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be used to 부정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요 to control 자리를 얘들아 to controlling 이렇게 해버리면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만 할게. 요거는 틀린다. 컨트롤 자리 컨트롤링 하면 틀린다. 넘어갈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야.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살짝 뒤집어 주는 거죠.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공은 하기는 했잖아. 되게 좀 뭔가 첫 번째 성공 사례긴 하잖아. 그렇지만 의사들이 인정하는데 뭐라고 인정을 하고 있냐? acknowledged는 인정한다. 그죠? 현대과학이라는 것은 years away. 자, years away라는 것은 얘들아 몇 년이나 더 걸리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이란 뜻이란 말이야. away가. 아직까지 몇 년이나 더 걸릴 겁니다. 이런 말이야. From a bionic. 자, 바이오닉은 생체공학의 이런 뜻입니다. 생체공학적인 손이 일상에서 사용이 되기까지는 몇 년이나 더 걸릴 것을 인정했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장을 읽고서 아직 그 생체공학적 팔이라는 것이, 그죠? 일상화, 이런 거 상용화라고 하죠. 상용화 되기까지, 그죠?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그죠?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몇 년이 더 걸릴 거다. 그러니까 아직 상용화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상용화가 아직 안 된 거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는 내용 일치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한 표현이고요. 여기서 또 acknowledged라는 말에서 요거 acknowledge 여기까지가 인정하다잖아요. 인정하다. 그럼 얘 반대말은 뭔데 얘들아? 인정하다의 반대말? 그렇지. 부인하다, 부정하다라는 뜻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단어 D로 시작하는 거 많이 씁니다. 뭐죠? 시작. deny. 그러니까 여기서는 denied 이렇게 쓰면은 틀리게 되는 거야. 반대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deny 쓰시면 안 된다. 반이어도 같이 기억해주세요. 자, 오늘 발음이 좀 잘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a device like that. 그런 것과 같은 장치 이런 뜻이야. like는 전치사로 같은. 그리고 that은 대명사 그냥 받으면 돼요. 앞에 있는 로봇팔 얘기하는 거야. 그 로봇팔 같은 장치는 would have to be surgically and permanently implanted. 이렇게 끊어주세요. 자, 그러면 have to be, would have to be. would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과거 아니라 그랬어. could도 그냥 과거가 아니라 그랬어. 형태, 이름에 조동사 과거형이 붙었지만 뒤에 오는 형태가 동사 원형이면 자, 이거 동사 원형으로 봐야 돼. 왜? have to be.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 아, 이거 조동사 형태를 그대로 쓴 거구나. 그러니까 조동사 두 개를 붙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뜻이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단 말이야. would 동사원형, could 동사원형은 할 것이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현재나 미래 사실의 추측이 기본이야.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하자. 해야 할 것이다.
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비동사니까 이어야 할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데 잘 봐봐. 비동사 다음에 implanted라는 과거분사 형태가 붙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 과거분사 이렇게 된 게 결국은 BPP의 형태로 부사들 살짝 묶어주니까 이거 부사야 부사. 외과적으로 영구적으로 뭐야? 심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부착돼서 느껴지네 이게 아니라 완전히 몸에 탁 내팔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것은 cannot be done today. 오늘날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수동의 의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컴마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컴마 위치는 여러분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뭐 못 써요? what 못 씁니다. that 못 씁니다. what이나 that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행해질 수 없다. 수동태로 마무리되고 있는. 자, 3번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하고 갑시다. 선별이고요. 그런 로봇팔 같은 장치는 뭐여야 할... 잠깐만. 이 장치라고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보고 가자. 이 장치 뭔데? 요거. 바이오닉 핸들을 받았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체공학적인 팔, 완전히 이제 삽입된 팔, 진짜로 그냥 윈터 솔저 같은 그런 내 신체 기능을 이제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그치? 그런 팔이 되려면은 외과적으로 또 영구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영구적으로 심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행해질 수 없는 것이다. 되겠죠? 자, 컴마 위치를 조금만 더 풀어준다면 요거는 and it 이렇게 앞문장 내용을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받아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permanently라는 단어는 영구적으로라는 뜻이야. 영구적으로. 영원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뭘까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temporary 하면은 여러분 요거는 형용사로 일시적인이거든. 그럼 여기 뒤에다가 temporarily 이렇게 하시면은 일시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요거 적으면은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문제 내기가 딱 좋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게 되게 많죠. 어법도 여러 군데, 서술형도 나올 수 있고 어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해되시니? 자, 다 적었으면 잠깐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겠지만 이라고 얘기한 거에 반대적인 좀 마지막 문장인데요. 얘네들은 여전히 그냥 좀 뭔가 희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끝내요. seem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이렇게 나왔는데요. headed라는 요 과거분사 형태가 좀 중요해요. 자,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다라고 표현을 할 때 be headed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어디로 할 때 보통 for 이렇게 많이 쓰고 또 어느 안쪽으로 이렇게 할 때 전치사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뭐 to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로 향해 있다. 리을이 왜 이래? 어디로 향해 있다. 향해 있다. 어디로 향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비동사는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seem이라는 동사를 좀 공부해야 되는데 seem은 뭐뭐인 것 같다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뒤에 우리가 투부정사가 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뭐뭐 하는 것 같다, 인 것 같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투부정사가 to be의 형태로 쓰이고 생략이 자주가 되거든. 그럼 이 to be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남는 구조가 많아. 그래서 seem이라는 이 형식 동사에 주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 자체로만 남거나 형용사만 남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to be pp, 투부정사나 to be 형용사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seem to be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be headed 이렇게 되는 표현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선생님 시험 문제는 seem headed가 아닌 다른 형태가 나오면 틀리겠군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잘했어. 자, 오늘 요 유니트 2의 리딩 2까지 정리를 하도록 요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